안녕하세요. 백석의 여운한 골족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제목의 의미를 볼게요. 제목은 여운안이라는 것은 여우가 나타나는 이란 뜻이고요. 골은 골짜기, 동네라는 뜻이고 여운한 골은 지명입니다. 그리고 족은 가족할 때 족으로서 여우가 나타나는 동네에 사는 가족이다 라는 뜻을 지니고 있고요. 그 백석의 모닥불과 연계해서 이 시는 어떤 특징이 드러나는지 한번 볼게요. 그리고 백석이 평안 방언을 많이 사용했다고 했는데 이 시에서도 평안 방언이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내용을 한번 보겠습니다. 명절날, 명절이라는 배경에 드러나고 나는 엄매 아베 따라, 엄마 아빠 따라 우리 집게는 나를 따라 친할머니, 진할아버지, 진할머니와 진할아버지는 친할머니, 친할아버지고요. 있는 큰 집으로 가면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시공간적인 배경이 제시가 되어 있고 시적 화자가 어린 아이라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리고 유년기의 시각으로 제시가 되어 있다. 그리고 엄마 아빠랑 집에 개까지 멍멍이까지 데리고 할머니 집에 가는 이 장면이 뭔가 따뜻하면서도 평화로운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래서 동화적이면서도 뭔가 민속적인 분위기가 구조되고 있고, 그리고 시적 화자가 어린 아이라서 지금 시점이 어린 아이라기보다는 아마 과거 해상의 백석의 어떤 어린 시절을 회상하는 형식이라는 것이 느껴지는데, 근데 그 뒤에 시제들을 봐도 뭐 찬 것들이다, 논다, 든다, 잔다라는 걸 봤을 때 시제가 현재 시제라는 걸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어린아이의 시점으로 그 과거의 해상 형식이지만 생생하게 지금 현재 일어나는 일처럼 이 상황이 명절의 풍경이 그려질 거라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어쨌든 시 공간적 배경을 제시하고 그 뒤에 보니까 얼굴에 별 자국이 솜솟난 얼굴에 이게 자국이 있다라는 거는 옛날에 천연두를 앓던 사람들이 많았죠. 그래서 얼굴에 흉이 져 있다라는 뜻이고 말소와 같이 눈도 껌뻑거리는 하루에 배 한 피를 짠다는 이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눈 깜빡할 사이인 하루에 배 한 피를 짠다라는 거는 굉장히 부지런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들판, 벌 하나 건너지면 복숭아 나무가 맞는 실리, 마을 이름이고 고모의 딸 이녀, 작은 이녀 하면서 어떤 친척들의 일가 친척들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루에 배 한 피를 짠다라는 것이 어떤 노동을 하는 그런 가족들, 부지런한 걸 짧게 설명을 하고 있지만 일가 친척의 어떤 사연이나 어떤 노동을 하고 있는 상황, 그리고 그런 것들을 짤막하게 제시를 하고 있고요. 16에 40이 넘은 호라비의 후처가 된 이것만 봐도 이 짧은 설명에서 이 사람의 인생이 그려지는데요. 포족촉하니 파르스름하니 썽이 잘 나는 얼마나 썽이 나는 인생이겠어요. 살빛이 메감탕 같은 메감탕이라는 거는 옆에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 이런 내용인데 어쨌든 색깔이 진한 갈색이다라는 뜻이고요. 메감탕 같은 입술과 저곡진 더 까만 예수쟁이 마을 가까이 사는 토상 고모의 딸 승려 아들 승동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런 어떤 사연이 있는 그리고 성격들 그런 것들을 짤막하게 제시를 하고 있고 60리라고 해서 파랗게 베이는 산을 넘어 있다는 해변에서 과부가 된 코끝이 빨간 과부니까 눈물을 자주 흘리겠죠. 그리고 언제나 흰옷이 정하든 말끝에 설게 눈물을 짤 때가 많은 이라고 하면서 또 어떤 사연과 성격과 그런 내용들. 그래 큰골 고모의 딸 홍녀 아들 홍동이 작은 홍동이라고 했어요. 그다음 배나무 접을 잘하는 이건 뭐냐면 이제 본 가지에다가 아주 열매가 실한 열매의 가지를 잘라서 이렇게 붙이는 거를 접붙인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배나무 접붙이기를 잘하고 주정을 하면 토방돌을 뽑는다. 술주정을 하면 토방돌 밑에 여기 설명이 되어 있는데 방에 들어갈 때 이렇게 올라가는 돌 여기 요런 거죠. 이걸 술 먹고 뽑아버린대요. 배나무 숲도 잘 붙이고 힘도 센가 보네. 오리치를 잘 놓는 올가미를 잘 놓는 먼 섬의 반디젓 밴댕이젓 장가러 가기를 좋아하는 삼촌 엄매 사촌 후의 사촌 동생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이연에서는 일가 친척의 각종 사연과 성격 그리고 그들은 가난하면서도 뭔가 노동을 하면서도 외로운 사람도 있고 어쨌든 이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뭔가 이 가족들에 대한 애정이 드러나고 뭔가 그리움의 감정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이 많은 가족들이 그득히들 할머니 할아버지가 있는 안채 모여서
방 안에는 새우 냄새가 나고 또 인절미, 송구떡, 콩가루 찰떡 냄새도 나고 끼 때, 식사 때 두부와 콩나물과 볶은 잔디라는 거는 옆에 설명이 되어 있는데 뭔가 뿌리, 식용 뿌리 같은 겁니다. 고사리와 도야지, 돼지비계는 모두 선득선득하니 찬 것들이다 라고 있습니다. 평안도 지역이니까 음식을 뜨끈뜨끈하게 해놔도 금방 식어버리겠죠. 그래서 추운 날씨로 금방 식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고, 저녁 술을 놓은 아이들, 이 술이라는 것은 뭐 한 술, 두 술, 한 술만 떠봐라 할 때 그 술인데 이 술 더하기 가락이 합쳐서 숟가락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저녁 그 숟가락을 놓은 아이들은 이란 뜻입니다. 외양간섬 밤마당에 달린 배나무 동산에서 쥐잡이를 하고 숨굴박질, 숨가복질을 하고 꼬리잡이 하고 가마 타고 시집가는 노름, 말 타고 장가가는 노름 하고 이렇게 밤이 어둡도록 북적하니 논다. 현재 시제에 밤이 깊었어요. 이제 집안엔 엄매는 엄매들끼리 아랫간에서 웃고 이야기하고 아이들은 또 아이들끼리 해포를 풀면서 옷간 한 방을 잡고 좋아지 애들 놀이하고 쌈방이 굴리고 바리게 돌림하고 호박떼기 뭐 이런 제비손 구이손이라는 여러 가지 놀이들 이렇게 이제 옛날에는 전기가 없으니까 등잔 놓는 기구가 있어요. 근데 하기에 사기방등 등에 심지 불꽃 심지가 이제 다 시간이 지나서 다르니까 거기를 몇 번이나 이렇게 넣어가지고 돋우고 시간이 엄청나게 많이 흐른 거죠. 홍게닭, 새벽닭이 몇 번이나 울어서 졸음이 오면 아랫목 싸움. 추운 지역이니까 아랫목을 따뜻한 곳을 차지하기 위한 싸움, 자리 싸움을 하며 히드득 그때까지 웃다가 잠이 든다. 그래서는 문창에 턱납새의 그림자가 친 아침. 턱납새라는 거는 요 추녀입니다. 요 아침에 시누이 동서들이 욱적하니 북적거리면서 흥성거리는 부엌으론 샘문 틈으로 장지문 틈으로 무의진개국 끓이는 맛있는 냄새가 올라오도록 산다. 이 무의진개국이라는 것은 여기 나오지만 새우에 물을 넣어서 푹 고아서 끓인 국입니다. 그리고 여기 특징이 어떤 게 있냐면 지금 시간의 어떤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공간의 변화에 따라서 시가 전개되고 있다라는 게 보이죠. 큰 집으로 가서 안간에 모이고 배나무 동산에서 놀다가 그리고 밤이 깊어가지고 집안에 들어왔다가 아침이 되고 이렇게 시간과 공간의 변화에 따라서 시상이 전개되고 그리고 마지막에 나와 있는 이 무의징개국이라는 것도 의미가 있는데 마지막에 이 새우와 무를 푹 고아서 끓인 국 냄새 정말 맛있는 냄새가 날 것 같잖아요. 아침에 자고 있을 때 엄마가 칼질을 하면서 맛있는 음식을 하면 그 냄새로 그 후각이 자극돼서 아침에 일어나긴 경험을 한 번씩 해봤을 것 같은데 인간의 오감 중에서 이 후각은 가장 오래 기억에 남는 감각이기도 하죠. 그래서 이 무의징개국이라는 것은 뭔가 이 명절의 인정과 풍성함, 이 국을 이제 이 많은 가족들이 또 나눠 먹을 거잖아요. 풍성함 그런 걸 나타내기도 하고 그다음에 유대감을 나타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이 국을 함께 먹음으로써 이 아픔이나 이런 것들이 회복될 겁니다. 그리고 총체성의 세계를 드러낸다. 그리고 일종의 이건 소울푸드로서 마음을 어떤 위로하는 음식이겠죠. 그래서 어떤 집밥의 효능에 대해서 많이들 이야기를 하고 또 국무로 외장가의 한민복 시인의 국무로 외장가에서 시적 화자와 어머니가 이렇게 곰국을 나눠 먹으면서 이렇게 서로 어머니의 사랑을 느꼈던 그 장면도 떠오릅니다. 그리고 전체적으로 시가 반복과 열거 대꾸를 통해서 운율을 살리고 있다는 것도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이런 시적 대상에 대해서 화자가 굉장히 담담한 어조로 얘기를 하고 있는데 항상 이 백석시에서는 가난하고 외로운 대상에 대해서 모닥불도 마찬가지였지만 항상 따뜻한 시선, 연민의 마음을 놓지 않습니다. 그래서 모닥불과 같이 가여운 존재들에 대한 어떤 연민의 마음을 담고 있는 것이 백석시의 일반적인 특성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고 그 뒷부분을 보면 설명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 무의징개국 끓이는 냄새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백석시에는 이렇게 맛있는 음식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목이 백석의 맛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안도 지역의 고유의 어떤 음식이라든지 뭐 국수 막 관련된 뭐 이런 내용도 있고 그래서 음식은 가족이나 어떤 공동체적인 거에서 음식을 나눠 먹는다라는 건 굉장히 큰 의미를 지니고 있잖아요. 그래서 백석시에서 드러나는 이 음식들에 대한 어떤 설명을 한 권의 책으로 백석의 맛이라는 거에서 책에서도 나와 있는데 여기에서 이 무의징개국도 명절을 맞아 하나로 통합된 공동체제는 은유이자 완벽하게 회복된 총체성의 세계에 대한 상징처럼 보인다라고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했어요. 열심히 공부해.